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거학원 원어민 강사 모모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진학하면 꼭 생기는 상황 중 하나인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때는 선생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무실에 찾아가서 말하면 됐었는데 대학교는 아닙니다. 전임 교수가 아닌 경우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만 만나는 교수님도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대학생은 교수님과 주로 메일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친구한테 보내듯 아무렇게나 보내면은 교수님한테 안정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일본의 이메일 매너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여러분들을 위해 교수님께 완벽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꿀팁을 템플릿과 함께 정수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매너와 기본 템플릿, 상황별 템플릿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본 매너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모든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매너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간인데요. 메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보내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 교수님들이 일하시는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보내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보낼 때뿐만 아니라 대답을 할 때 그때도 시간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되도록 24시간 이내에 답장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투도 당연히 조심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今日ちょっと風邪気味なんで欠席したいです. 외국인 학생이 보기에는 존댓말도 쓰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존댓말은 현식이 갖춰진 존댓말은 아니에요. 뭐뭐 난데 라는 표현은 선배한테 쓸 것 같은 말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투로는 교수님께 보내면 예의 없는 학생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에 메일을 보낼 때는 나의 개인적인 계정이 아닌 학교 사이트에서 만든 학교용 메일 계정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교수님의 메일 주소는 수강하는 수업의 실러버스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나와요. 또한 수업이 개강할 때 교수님이 처음에 알려주실 경우도 있으니 그럴 때는 꼭 메모해 놓은 것도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지금부터 템플릿을 볼까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메일은 6개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1번부터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제목, 교수님 이름, 인사, 내용, 그리고 또 인사, 학생 이름인데요. 3번, 5번 보시면은 인사가 2번 들어가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한답니다. 이 부분만 따라해도 기본적인 모양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꼭 캡처해두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상황으로 나눠서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은 교수님께 결석에 연락을 드리고 싶을 때거든요. 앞 내용에서 4번과 5번, 쭉 내용과 마지막 인사 부분만 받고 보내면 되십니다. 이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언제 결석을 하는지, 그리고 왜 결석을 하는지, 결석계가 있는지, 수업을 빼는 것에 대한 사죄 등이 있습니다. 결석계는 내가 전당한 이유로 수업을 쉴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명서인데요. 진염성이 있는 질병이나 실습같이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일 때 그 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결석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석계가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수업도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황은 과제를 제출할 때인데요. 이 내용은 간단해요. 무슨 수업에 무슨 과제인지를 명시를 하고 인사를 하면 되니까요.
자, 문장을 이렇게 만들고 제출을 하는 과제면도 딱히 지정된 게 없으면 학생 이름과 수업 이름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도 같은 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제출 기한이 맞추지 못할 것 같을 때 보내는 메일입니다. 보통 이번과 같이 진짜 과제를 못할 상황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한 그 학생 혼자를 위해 연장을 해주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정말 기한에 못 맞출 것 같을 때 포기하기 전에 솔직하게 부탁드리는 것도 좋겠죠? 이것도 역시 과제 이름과 연장이 필요한 정당한 이유, 그리고 얼마나 연장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사제의 뜻을 담아 존중하게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도 역시 과제에 대한 내용인데 과제를 연락 없이 늦게 제출을 했을 때 보내는 메일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출 기한 전에 꼭 미리 말을 해야 되는데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 그거마저 까먹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무언가의 이유로 과제 제출이 어려워지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늦더라도 과제를 제출해보는 것이 낫겠죠? 과제 이름과 늦어진 이유는 당연히 필수고요. 사제 인사에도 미안한 마음을 쿡쿡 담아서 보내야 합니다. 웬만하면 과제는 꼭 기한을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시고 혹시 늦더라도 제출은 꼭 해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수님께 보내는 메일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어땠을까요? 잘 써먹을 수 있는 거 있었을까요? 여기서 배운 템플릿들은 여러분들이 만약 일본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일본식 예의를 한번 예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자, 내일도 함께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